질문을 주셨네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무엇을 질문을 주셨냐면 이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무엇을 질문을 주셨냐면 S1이라고 하는 것을 hello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거를 string hello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냐?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잠시만요. 저도 좀 다른 언어랑 헷갈려서 여러 가지 언어를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97이 6784 6784 6784 그러면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해요.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파이썬은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S1을 만드는 거하고요. 이렇게 해서 S2를 만드는 거는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보통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요. 보통은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1, 0, 0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로 변환하겠다 라거나 이런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는 굳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 근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히 같아요. 답변 됐나요? 이거랑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리스트를 만들 때 1, 2, 3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 1, 2, 3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두 개는 같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같은 순서로 같은 값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L1과 L2는 다를 게 없어요. 그죠? L1과 L2는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굳이 이 대괄호 자체가 리스트라고 하는 의미인데 리스트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얘를 사용할 때는 주로 어떤 경우에 리스트를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 때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 뭐 어펜드 하는 거를 만든다거나 근데 물론 비어있는 리스트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도 비어있는 리스트니까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반복 가능한 타입들 반복 가능한 타입은 리스트만 있는 건 아니죠.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튜플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죠. 딕셔너리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죠. 이렇게 반복 가능한 타입을 가지고서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에 1, 2 이렇게 있는 것을 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리스트 활용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왕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스트 이터러브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터러블 객체를 리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이런 변환해서 리턴을 해줘요. 변환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터러블 타입들, 반복 가능한 타입들 알고 있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반복 가능한 타입 뭐 있어요? 리스트.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 그러니까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리스트 있고, 그 다음에 튜플 있고, 또 딕트 있고. 예.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여기까지 나왔어요. 또 int나 float은 반복 가능한 타입이 아니에요. 숫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for, x, in,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물론 얘가 리스트 안에 있으면 가능하죠. 숫자가 리스트의 아이템이면 가능한 거지만 숫자 자체로는 안 돼요. 네, 그 차이점 아시겠죠? 네. 문자열. 제가 원했던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도 이터레이션 가능한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hello, 이렇게 하면 이거 x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죠? 프린트하면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뽑아주잖아요. 첫 번째 글자 뽑아서 프린트, 두 번째 글자를 뽑아서 프린트, 세 번째 글자 뽑아서 프린트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생각하시면 리스트 함수에다가요 문자열 넣으세요. 얘가 뭐가 될까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분리한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트링이 뭘로 변환됐어요? 문자들의 리스트로 변환이 된 거예요. for in 구문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 꺼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아이템 꺼내서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아이템 꺼내서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리스트 함수예요. 리스트 함수. 그래서 이런 용도로 리스트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인데 굳이 1, 2, 3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첫 번째 원소권에서 리스트에 추가, 두 번째 원소권에서 리스트에 추가, 세 번째 원소권에서 리스트에 추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랑 아까 그 스트링 질문하신 분 요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요. 네, 계속해서 위쪽에 있는 S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가지고서 해보도록 할게요. S라고 하는 문자열은요. H, E, 대문자 L, 소문자 O, 그 다음에 PY, THON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입니다. 자,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S.점 해볼게요. 점. 그러면 또 함수들이 나오죠. 그죠? 많은 메서드들이 나오죠. 이렇게 변수 이름 점 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다.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조작하고 변경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객체를 가지고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뭔가 기능을 해주는 함수. 그런 함수들이 바로 클래스의 메서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메서드들 중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카운트. 자, 사용 방법 볼까요? 사용 방법 보시면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거는 하나.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가 나와 있죠.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함수에 대한 설명에서 대괄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리스트를 넘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생략해도 괜찮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있어도 되고 아규먼트를 생략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뒤쪽에 있는 거는 넘기고요. 필수로 넘겨야 되는 값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필수로 넘겨야 되는 값은 하나. 그러니까 서브를 가지고 뭔가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에서 서브라고 하는 아규먼트 값을 가지고서 그것을 카운팅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함수인 거예요. 메서드인 거예요. 자, 뭐를 하는지 볼까요? 리턴 해준대요. 자, 옆에 또 설명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슨 의미냐면 int를 리턴해 준다는 뜻이에요. 즉 정수를 리턴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돌려 받는 값은 뭐다? 정수를 되돌려 받는다. 약속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문서를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만들 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스트링 클래스에서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아규먼트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고 그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값은 int, 정수 타입의 값을 리턴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서브스트링, 서브라고 하는 게 서브스트링이래요. 서브스트링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리턴해주는 함수란 얘기예요. 서브스트링이 몇 번 등장하느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이나 문자 하나만 넘겨도 되고 문자 여러 개를 넘겨도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만 대문자 L 하나만 넘길게요. 대문자 L. 자, 리턴 값이 뭐라고 나오죠? 2라고 나와요. 왜 2라고 나올까요? 자, 이거 프린트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죠. S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S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에서 S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count 개수를 세주세요. 무엇에? 대문자 L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까요? L 몇 번 등장해요? 한 번, 두 번. 두 번 등장하죠. 그래서 2라고 나온 거예요. 2.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print s.count 소문자 5. 소문자 5 몇 번 등장하죠? 소문자 5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이거 대문자로 쓴 거거든요. 대문자로 쓴 거여서 대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그랬죠. 소문자 5가 몇 번 등장하느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또 한 번 다른 거 또 테스트 해볼까요? s.count 제가 이번에는 L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예상하기에는 이게 몇 번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카운트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서브스트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LL이라고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 자, 그러면 등장하는 건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LL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거는 이거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서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문서를 코드를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의 문서를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마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와라 카운트. 카운트. 아까 그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뭐랑 똑같아요. 아까 콜앱 노트북에서 힌트로 말풍선으로 보여주던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트링 클래스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 문서와 주석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문서와 주석의 그 도큐멘테이션 주석에 이거랑 똑같이 개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힌트가 이거랑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똑같이.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서를 보니까 스타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타트를 넣었을 때 end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이에요.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문자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선택하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를 세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스타트와 엔드를 넘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보면 인덱스가 0, 1, 2, 3, 4 그러니까 5까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 범위, 스타트와 엔드라고 하는 범위를 사용하실 때는요. 항상 시작하는 범위는 포함, 끝나는 end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석으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s.count ll 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스타트 안 나오죠. 그럼 그냥 쓸게요. 0부터 5까지 이거 하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무엇을 비교해 보실 거냐면 ll 자 이번에는 5번부터 끝까지 뒤쪽을 생략을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한 번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스타트에 0을 준 거고요. end에 5를 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0번 이상 인덱스가 5번 미만 범위의 문자열 내에서라는 뜻이에요. 밑에는요? 밑에는 제가 앞에 있는 게 스타트예요. 앞에 있는 게 스타트고 end를 지금 생략해 버렸죠. 이거는 뭐냐면 인덱스가 5번 이상 인덱스가 5번 이상 끝까지 범위의 문자열 내에서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 아규먼트는. 그러니까 이 문자열 전체에서가 아니라 0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0, 1, 2, 3, 4 여기까지. 이 안에서 지금 제가 드래그한 요 부분 있죠. 이 드래그 안에서 LL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느냐. 한 번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0, 1, 2, 3, 4, 5번이면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공백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범위 안에서 LL이 몇 번 등장했느냐 예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카운트가 0. 그래서 문자열 S 혹은 문자열 S의 부분 집합
안에서 서브 스트링이 몇 번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문서 보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얘는 반드시 전달해야 주는 값, 그리고 여기는 생략해도 되는 값. 얘가 들어갔을 때 얘 and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만 줘도 되고 스타트와 and를 동시에 줘도 되고,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서만 보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문서만 보면서. 그리고 내용 읽어보고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아셔야 돼요. 아규먼트를 몇 개를 줘야 되느냐? 한 개를 줘야 되느냐? 두 개를 줘야 되느냐? 세 개를 줘야 되느냐?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문서대로 메서드를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메서드를 사용해 보고 나면, 아하, 그 실행 결과들을 보고 나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 결과와 문서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냥 요것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서를 실행 결과를 보고 문서를 한번 다시 보면 저 내용이 뭔지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카운트 한다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카운트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메서드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할 때 문서를 보면서 하면 된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죠. 정리를 해드리면 스트링 클래스가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서브 이거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서브는 반드시 주셔야 되는데, 문자열 str 안에 그 서브 스트링 서브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count예요. 스트링에서 L이 몇 번 등장하는지, 소문자 O가 몇 번 등장하는지, 혹은 LL이라고 하는 패턴이 몇 번 등장하는지, 그거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count를 사용할 때 스트링 S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트링 요런 범위 안에 문자열 내에서만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 사용 방법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count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도 있어요. 일단 문자열을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url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 그 문자열에서 웹페이지의 주소, 구글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웹 주소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따따따 구글.com 혹은 뭐 따따따 네이버.com 뭐 혹은 따따따 다음 .net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냐면 HTTP나 HTTPS라고 하는 게 붙어요. 모든 URL 주소는요. 이런 형식을 가져야만 돼요.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콜을 써주고요. 프로토콜 다음에는 반드시 주소와 프로토콜을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을 써줘요. 그리고 뒤쪽에 주소를 써줍니다. 어떤 웹페이지든지 이런 형식을 가져요. 근데 그 프로토콜이 HTTP가 될 수도 있고 HTTPS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웹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조금씩 다르고. 자, 어떤 웹 주소가 정확한 웹 주소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할 때 무엇을 검사해 보면 되냐면 HTTP로 시작하는지 시작하지 않는지를 검사해 보면 일단 여기가 틀려버리면 그거는 뒤쪽은 보나마나 틀린 웹 주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맞아야지만 그 정확한 뒤쪽에 따라서 그 정확한 웹 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검사를 해요.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이 URL로서 정확하게 시작하고 있느냐,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냐면 URL 이게 문자열의 이름이죠. 문자열의 이름 그러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보이겠죠. 자, 이거 메서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트릭이에요. 일단 이 셀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하세요. 셀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셀에서 점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여요. 네. 그러니까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열이 저장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을 쓰면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보여줘요. 자, 그 문자열들 중에 뭐가 있냐면 start with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얘 사용 방법 볼까요? 얘 사용 방법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문자열 변수를 써주고 start with를 쓰고 접두사를 써주래요. 그러면 무엇을 리턴한대요? 부를 리턴한대요. 부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true나 false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설명 볼까요? 설명을 보면 true를 리턴해 준대요. 부를 리턴하는 게 맞아요. 그죠? true를 리턴한대요. 언제? s가 프리픽스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 전달한 값, 아규먼트로 전달한 값으로 시작하면 true를 리턴하고 false를 리턴한대요. 언제?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 당연한 결과겠죠. 자, 이거 뭐라고 결과가 나올까요? true라고 나옵니다. UR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HTTP라고 하는 문자열로 start,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시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소드 사용하는 거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힌트, 말풍선에 나오는 힌트만 잘 보시면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을 왜 메서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고서 생각해 보면 이거 영어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URL이 HTTP라고 하는 문자열로 with 문자열로 start 시작하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스트링 변수가 있어야 돼요. 네. 스트링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변수에서 start, s가 있어요. start with 그리고 여기에 어떤 패턴 여기는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에는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죠.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패턴을 주면 이거는 문자열 str이 패턴으로 시작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다 라는 그런 메서드예요. 말풍선 보시려면 마우스 올리셔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이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서를 직접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찾으세요. 찾으시고 문서가 자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함수 이름 이렇게 쓰고요. 요렇게까지만 했을 때 그러면 말풍선이 나와요. 요때 말풍선이 나올 거예요. 요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변수 이름을 썼어요. 변수 이름 쓰고 점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찾았어요. 함수를 찾고 파라미터를 넘기기 위해서 괄호를 써요.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괄호를 쓰면 그때 말풍선이 나와요. 그 말풍선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메서드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뭐로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가 있으면 뭐뭐로 끝나나요?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함수 이름 뭘지 예상이 되세요? 스트링 함수가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어떤 패턴으로 끝나나요? 뭘까요? 스타트의 반대가 and, with, with가 있어요. and, with. 자, 이것도 사용 방법을 보시면 여기는 suffix라고 되어 있죠. suffix. 이거는 접미사라는 뜻이에요. 접미사. prefix는 접두사, suffix는 접미사. 그러니까 뒤쪽에 붙여주는 거. 앞쪽에 붙여주는 거를 접두사 prefix, 뒤쪽에 붙여주는 거를 접미사 suffix라고 얘기하는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 여기다 패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이 패턴으로 끝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자열 str이 패턴으로 끝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예요. false를 리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화번호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010 1234 5678.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세요. 핸드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검색할 때 이름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전화번호 기억할 때 국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뒤쪽에 있는 네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번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번호로 끝나는 번호였는데 하고서 전체 그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경우 가끔씩 있지 않아요? 요즘은 카톡만 써가지고 이런 기능 안 쓰나요? 네. 이런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전화번호 그 변수 이름이 뭐예요?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 phone이잖아요. phone. 점. 그리고 ends with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5, 6, 7, 8로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true. 그걸로 끝났죠. 만약에 뭐 빵빵빵빵으로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패턴으로 시작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끝나는지 같은 것들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그런 함수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패턴과 관련된 거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메일 주소는 보통 뭐 abc, 뭐 def, 골뱅이, 뭐 gmail.com 혹은 뭐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잖아요. 그죠?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가 들어가 있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게 그 이메일 서버의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이 이메일 서버, 그러니까 뭐 네이버냐, 네이버 메일이냐, 다음 메일이냐, gmail이냐, 뭐 아웃룩이냐. 혹시 아웃룩 쓰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아이디와 그리고 이메일 서버를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어요. 어떤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를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메일 점 이라고 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메서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메서드들 중에서 이름만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메서드를 쓰면 좋을까? 하고서. 카운트는 개수 센다는 뜻이겠죠. 인코드? 인코딩 아닐까요? 인코딩? 그러니까 뭐 UTF-8 뭐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ends with 뭐뭐로 끝나나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죠. expand 탭? 탭들을 expand 하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find 찾다.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어떤 메서드를 써야 될지 모를 때요. 점 찍으세요. 그리고 나오는 메서드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말풍선으로 힌트를 주죠. 말풍선으로 그 함수가, 그 메서드가 무엇을 하는 메서드인지를 알려줘요. 자, 일단 서브. 뭔가 서브를 find 해주는 거겠네요. 리턴 값은 뭐예요? 리턴 값은 정수예요. 정수를 리턴해 준대요. 자, 무엇을 리턴하는지 볼까요? 가장 작은 인덱스, 가장 낮은 인덱스를 리턴한대요. 문자열에서. 가장 낮은 인덱스 어떤 인덱스일까? 뒤쪽을 더 읽어봐야 돼요. 서브 스트링 서브가 그러니까 패턴이죠. 서브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일 수도 있고 한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일 수도 있고 서브 스트링이 is found 발견된 서브 스트링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어떤 패턴이
발견된 가장 낮은 인덱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가장 먼저 발견해서 가장 처음 발견한 인덱스를 준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검사하다가 그 패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인덱스. 뭐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글자를 찾겠다라고 하면 이 전체 문자열에서 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죠. 인덱스라고 하는 데서도 I가 등장하고 in에서도 I가 등장하고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서도 I가 등장하고 is에서도 I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전체 문자열에서 I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I, 여기에 인덱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스타트 엔드는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전체 문자열을 찾을 거냐 아니면 전체 문자열의 일부분 안에서만 찾을 거냐 라고 할 때 스타트와 엔드 인덱스를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on failure, 실패했을 때는 무엇을 리턴한다? -1을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 또는 양의 정수를 리턴하면 그 패턴을 찾은 거고요. 음수 -1이 리턴이 되면 그런 패턴은 문자열 안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골뱅이가 몇 번째에 등장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7이래요. 7. 진짜 그런지 볼까요? 0, 1, 2, 3, 4, 5, 6, 7. 인덱스 7번 맞죠? 골뱅이가 등장하는 거는 인덱스 7번이 맞아요. 그렇죠? 네, 설명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에서 find 그리고 여기도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패턴을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열 str에서 패턴이 등장하는 가장 낮은 인덱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찾은 그 패턴을 문자열에서 패턴을 찾은 패턴이 여러 번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찾은 패턴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리턴하는데 만약 패턴이 없으면 패턴을 찾으면 -2를 리턴한다 라고 문서에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골뱅이가 등장하는 인덱스가 7번이라고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요? 프린트, 이메일, 콜론, 인덱스. 뭐가 될까요? 프린트, 이메일, 인덱스, 콜론.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무슨 말이에요? 이메일에서 인덱스 몇 번부터 0번부터 어디까지? id x보다 작을 때까지 범위에 서브 스트링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자, 이거는요. 인덱스보다 크거나 같고
끝까지 범위에 서브 스트링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슬라이싱이잖아요. 문자열 슬라이싱이잖아요. 문자열 슬라이싱. 이렇게 하면 골뱅이 앞에 있는 뭐만 찾아줘요. 골뱅이 앞에 있는 그 아이디만 찾아주죠. 이메일 서버의 아이디만 찾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골뱅이를 포함해서 이메일 서버를 찾아주죠. 그렇죠? 골뱅이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하기 1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gmail.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서버만 찾을 수 있겠죠.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우리 슬라이싱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슬라이싱 공부했잖아요. 그걸 응용하면 이런 식의 응용도 가능한 거죠. 인덱스를 찾으면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골뱅이 앞쪽에 있는 문자열만, 그 다음에 골뱅이 뒤쪽에 있는 문자열만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런 메서드들은 찾는 거예요. 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에서 웹서버, 어떤 이메일 서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생 30명이 있고 학생 30명이 이메일 주소를 조사를 했어요.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는지 gmail을 사용하는지 어떤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골뱅이 앞쪽에 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골뱅이 뒤쪽에 나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골뱅이 뒤쪽에 있는 문자열을 찾아서 gmail.com이 몇 번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gmail.com이 몇 번 등장하는지, 네이버.com이 몇 번 등장하는지, 다음.net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골뱅이 찾아야 되겠네. 골뱅이 찾고 나서 골뱅이부터 뒤쪽을 찾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메서드를 찾고 메서드를 사용하고 메서드를 사용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네. 아직 그런 필요성을 느껴보진 못했으니까. 아직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거 별로 없었죠? 뭐 스트링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져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 잘 사용해서 응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응용. 근데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열이 있다. 문자열을 저장한 변수가 있다. 그 변수에서 점 찍고 메서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아규먼트는 어떻게 넘길 거냐? 문서 봐야 돼요.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느냐? 문서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numpy라고 하는 패키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scikit-learn은 어떤 클래스와 어떤 함수,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바로 이런 응용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